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샘입니다. 오늘은 끈이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끝이 보이지 않는 도서관에 서 있고 그곳에 중력, 전자기력, 양자역학 등 우리 세계를 설명하는 온갖 분야의 책들이 가득 꽂혀 있다고 해봅시다. 이제 이 모든 책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를 찾고자 한다면 어떨까요? 물리학자들이 오랫동안 꿈꿔온 그 거대한 이야기가 바로 끈이론입니다. 아직 완전히 완성된 이론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부분만으로도 인류가 가진 가장 흥미로운 사상들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수세기 동안 인류가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 법칙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세계는 정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자연의 입자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우리가 보는 현실을 만들어낼까? 이런 질문들은 고대 그리스의 원자론에서 시작해 아이작 뉴턴의 운동 법칙과 중력 법칙을 거쳐 발전해 왔습니다. 뉴턴은 행성들이 항성을 도는 규칙적인 움직임을 설명해 주었지만 그 법칙만으로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20세기 초반,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중력이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는 혁신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원자 내부의 미세한 세계를 설명하는 양자역학도 등장했습니다. 이 각각의 발견들은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서로를 결합하기에는 여전히 모순이 존재했지요. 그러다가 20세기 중반, 물리학자들은 묘한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행성, 별, 은하처럼 거대한 스케일의 우주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반면 양자역학은 원자 이하 초미세 세계의 확률적이고 독특한 현상을 훌륭히 다루죠. 그런데 이 둘을 합치려 하면 충돌이 일어나고 모순과 역설만 남는 것이었습니다. 중력은 어떤 언어를 쓰고 양자역학은 또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끈이론이 떠오르게 된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반에 걸쳐 물리학자들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더 작은 쿼크라는 입자, 그리고 이들을 붙잡아 두는 강한 핵력에 대한 실험적 데이터를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입자가 속기를 통해 이전에 없던 수많은 입자들이 발견되다 보니 입자 동물원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무질서해 보이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일부 이론가들은 과감한 발상을 합니다. 입자를 점처럼 생각하지 말고 미세하게 진동하는 끈으로 생각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기타 줄이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따라 다른 음이 나오는 것처럼 끈의 진동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자가 나타난다고 본 것이죠. 초창기에 이 이론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직접적인 답을 주지도 않았고 수학적으로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끈의 특정 진동이 바로 중력을 매개할 수 있는 그레이비톤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양자적으로 중력을 설명하는 데 늘 실패해 왔는데 끈이론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중력 입자가 등장한다니 이는 중력과 양자의 언어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이 되자 끈이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끈과 그 진동을 더 높은 차원의 공간에서 고려하면 원리를 잘 맞춰서 모든 힘과 입자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론은 아주 이상한 요구 조건들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익숙한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 외에 추가로 공간 차원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황당해 보였지만 일부 물리학자들은 그 숨겨진 차원들이 매우 작게 말려 있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멀리서 보면 줄타기 줄이 1차원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그 둘레를 돌아다닐 수 있는 차원이 존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추가 차원의 개념은 우주가 우리가 직접 감지하는 것보다 훨씬 풍부할 수 있다는 신비로움을 더했습니다. 끈이론은 점차 뛰어난 학자들을 끌어들였고 그 수학적, 물리학적 함의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과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0년대 중반에 첫 번째 촉근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론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슈퍼대칭이라 불리는 물질 입자와 힘을 매개하는 입자가 쌍을 이루는 대칭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지요. 슈퍼대칭 입자는 아직 직접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개념 덕분에 이론이 논리적으로 훨씬 정합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끈이론을 촉끈이론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문제는 5가지 서로 다른 버전으로 정리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주를 통합하는 유일한 이론을 표방하면서도 5종류나 된다는 사실은 어딘가 어색했죠. 1990년대 중반 또 한 번의 큰 혁신이 일어납니다. 소위 두 번째 촉근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에드워드 위튼 등 여러 물리학자들이 이 5가지 촉근 이론이 사실은 모두 한 우산 아래에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M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로 전혀 달라 보이던 5가지 이론이 사실은 같은 이론의 다른 측면이라는 것이었죠. M이론에서는 끈 외에도 더 높은 차원의 막 브레인과 같은 새로운 개념이 추가됩니다. 이 M이론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5갈래로 나뉘어 보이던 이론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물리학자를 매료시켰습니다. 물론 끈 이론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이론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실험으로 검증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초미세 스케일에 숨겨진 차원은 현재 기술로는 관측하기 거의 불가능하니 이론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명히 보여줄 실험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검증할 길이 없는 철학적 주장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면 이론의 수학적 아름다움과 일관성 자체가 언젠가는 간접적 증거를 통해 검증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죠. 과거에도 처음엔 실험 불가능처럼 보였던 이론들이 훗날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을 통해 확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끈 이론이 가져온 가장 놀라운 아이디어 중 하나는 홀로그램 원리입니다. 거대한 중력이 작용하여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블랙홀이 존재할 때 그 둘레인 사건의 지평선 부근에서 중력과 양자역학이 어떻게 조화롭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끈 이론은 여기에 하나의 통찰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산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2차원이 2차원 표면에 부호화되어 있을 수 있다는 발상입니다. 이를 홀로그램 원리라고 부르며 중력과 공간이 더 깊은 양자적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개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리 우주를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끈 이론은 다소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미세하게 진동하는 끈과 추가 차원, 숨겨진 대칭 등이 펼쳐내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사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를 거대한 악기로 보는 것이죠. 기본 입자 하나하나는 사실 작은 공 같은 것이 아니라 초미세한 끈의 진동 패턴이라는 겁니다. 바이올린 줄이 진동 방식에 따라 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끈이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따라 전자, 쿼크, 그레이비톤 등 다른 입자가 탄생합니다. 이 비유는 왜 끈 이론이 물리학을 통합할 수 있을지 그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는 입자들과 힘을 설명하기 위해 양자장론 등을 사용하고 중력을 설명하기 위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사용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한 종류의 끈에서 비롯된 여러 음계라면 사실상 하나의 악기를 다루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학자들이 꿈꾸는 모든 것의 이론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발상입니다. 끈 이론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론 물리학의 발전 과정이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강한 핵력을 설명하려고 만들었던 모델이 중력을 설명할 단서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구 방향이 크게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차원, 슈퍼대칭, 여러 버전의 이론이라는 복잡성이 쌓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해 나간 끝에 M이론 같은 통합된 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실험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물리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해도 이론 자체의 수학적 지적 풍요로움은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을까? 라는 물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끈이 존재한다면 그 크기가 플랑크 길이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양성자조차 엄청나게 크게 보일 정도로 미시적인 스케일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거대 입자가 속기조차 그 정도로 작은 스케일을 직접 관측하거나 실험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 모래 아래 표면을 보려는 것과 비슷한 일이지요. 다만
우주 배경 복사나 블랙홀 관측에서 미묘한 징후를 발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이론은 다른 분야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순수 수학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는가 하면 양자장론과 입자물리학의 심오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통찰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끈이론이 실제 우주를 정확히 묘사하지 못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쌓은 지식과 방법론은 과학 발전에 이미 막대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의 이야기는 동시에 인간적인 면도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통일된 시각을 향해 수십 년 동안 몰두해온 것이죠. 서로 다른 대륙과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열띤 논쟁과 협력을 거듭하며 추가 차원, 슈퍼 대칭, 브레인 등 기존 사고방식을 깨는 새 개념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는 물리학 논문과 강의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될 정도로 널리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호기심과 끈질긴 탐구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직 결말이 없습니다. 끈이론은 여전히 발전 중이며 물리학자들은 이 이론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우리가 관측 가능한 현상과 연결 지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끈이론이 허용하는 다양한 숨겨진 차원을 어떻게 말아넣으면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과 일치하는지도 여전히 연구 과제입니다. 또 블랙홀이나 암흑물질, 우주의 초기 상태 같은 미해결 문제들을 끈이론과 결합해 설명하고자 시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작은 발견이나 수학적 혁신이 우리로 하여금 우주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도록 해줄지 모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끈이론을 우주에 대한 거대 서사의 초고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그 원고를 교정하고 일관성을 점검하며 각 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합니다. 서로 다른 해석과 견해가 부딪히고 앞으로 새롭게 개발될 실험 장비나 관측 기술로 검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기다립니다. 혹은 끈이론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급진적 아이디어가 태어나 전혀 다른 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끈이론이 보여준 가능성은 매력적입니다. 여러 물리학 이론을 하나의 큰 틀에 담으려는 대담한 시도이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차원과 대칭들, 그리고 우리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실체를 새롭게 그려낸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나아가 이것은 과학이 단순히 사실을 수집하는 작업이 아니라 때로는 상상력과 수학적 아름다움을 통해 우주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결국 끈이론이 지닌 가장 큰 매력은 조화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질서해 보이는 세계를 살고 있지만 사실 그 아래에는 숨겨진 진동과 패턴이 있어 모든 현상을 하나로 묶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이 이론이 정말로 옳다면 우주의 기본 요소인 공간, 시간, 물질, 에너지가 알고 보면 미세한 끈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음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미래에 끈이론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이론이 등장한다 해도 이미 인류가 쌓아온 사유의 깊이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즐겨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은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니 전공에 상관없이 게임 이론, 핵물리학, 행동경제학 같은 여러 주제도 함께 접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